예, 남북경협 김경일입니다. 앞서 정세균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 통해 가지고 쭉 아마 토론과 대안까지 다 내놓으셔서 별로 뭐 좀 이렇게 드릴 말씀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윤영관 전 장관님의 발제 내용, 전반적인 외교 현황에 대한 인식이나 해법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몇 가지만 좀 더 첨언을 좀 하면은, 우선 이제 미국의 국익 제일주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좀 미국의 세계 무대에서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국익 제일주의는 아마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더 축소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부상은 아무도 이제 부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한국하고의 관계에서는 어업구역이나 방공식별구역과 같은 갈등이 잠재해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나머지 한반도 주변 정세의 흐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요.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 외교가 대단히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 이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 동안의 비전, 저는 외교적인 거의 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 전반기에 친중 편중 외교였습니다. 전승기념일 열병식에 참여하는 등과 같은 방식이 미국에서의 심각한 우려를 일으켰습니다. 또 후반기에는 완전히 이제 또 친미 편중 외교로 또 완전히 급전환되면서 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나 사드 배치 문제가 추진이 됐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의 그다음에 러시아의 불신은 거의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안부의 졸속 합의와 이것과 관련된 그 후속 조치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한일 관계는 최고조의 지금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현재 이 한반도 주변에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외교에 정말 참 가장 큰 어려움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특히 이제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한 방중 이후에 했던 얘기는 좀 우리가 이후에 외교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잘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한국은 그냥 중요한 파트너다. 이것은 미국 동아시아 정책의 기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관계가 이 미일 동맹에 마치 좀 부차적인 개념 이렇게 두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지우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좀 새로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좀 상황은 좀 이러한데 어떻게 가야 되는가, 정말 이러한 좀 주변 정세를 이제는 좀 정말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적인 태도, 의존은 우리 외교 역량을 대단히 축소시키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관계, 한반도 정책은 한국이 주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풀릴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한반도 주변 4강의 전략적인 균형과 견제 관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외교의 가장 커다란 큰 원칙의 하나로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상생이라고 하는 외교 전략을 명확히 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한반도 주변의 4강 외교를 풀어갈 수 있는 핵심 키는 바로 남북관계에 있다. 이 남북관계를 제대로 풀어내는 것이 한반도 주변 4강의 관계를 풀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반도 4강의 외교를 풀어야만이 남북관계도 역시 풀어갈 수 있는, 서로 이런 상호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외교가 우리 철저하게 우리 이 한국 중심의, 그리고 한국 주도의 외교가 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우리 한반도 외교 속에서 한국은 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우리 윤영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남북 교류 협력, 통일을 향한 남북 교류 협력 등의 구심력을 강화시키는 방향,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뭐 처음에 저 소개할 때도 남북 경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이 남북 경협 문제는 단순한 남북 관계를 해결하는 어떤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경제 자체가 대단히 큰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2%대 지금 또 이제 2020년이 되면은 생산 인구의 감소, 우리 경제의 1%대 성장, 이제 제로 성장까지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저는 유일한 활로 탈출구가 바로 남북 경제협력, 경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남북 경협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해내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핵 문제가 꽉 막혀 있다. 이 핵 문제를 하루아침에 풀어가기 대단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핵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이 남북 경협의 문제가 일정 정도 진척되고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유도되면서 시장 경제가 진척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저는 유일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 남북 경제 협력이 가져오는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쭉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7원의 경제 효과, 이렇게 이제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지금 가장 부족하는 시장을 이쪽에 동북 삼성의 시장까지를 실질적으로 확보해내면서 최소 1억 이상의 내수 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자원들, 시베리아에 있는 에너지, 전력, 가스 등의 에너지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원을 절감시키고 북한의 노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몇 년 후에 닥쳐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생산 감소 인구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이 우리 경제의 모든 활로가 바로 남북 경제 협력에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남북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북한을 통해서 도로와 철도가 연결이 되고, 이를 통해서 대륙 진출과 세계 시장으로의 물류 비용과 시간을 30% 이상 획기적으로 절감하면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또한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라는 지금 전문가들의 보고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좀 두 가지 원칙을 하나 세웠으면 합니다. 남북 경협을 위해서라면 첫 번째는 단지 남과 북한만의 경제협력 체계로는 언제든지 좀 이것은 좀 불안정한 구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과 러시아의 공동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경분리 원칙을 세워야 된다. 이 정치 군사적인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고 언제든지 생각지 않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면에 경제적인 문제나 인도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것과 상관없이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이 결국은 정치 군사적인 긴장 상황도 완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경분리의 원칙을 우리가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데 명확히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뭐 지금 사드 문제로 지금 걸려 있습니다만은 사드 문제에 대한 해법은 지금 우선 당장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사드 배치를 우리가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 기습적이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국민을 설득하고 주변국을 설득하는 과정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사드 배치를 이렇게 시급하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사드 성능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 사드가 가져오는 우리 외교적인 부작용, 경제적인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전혀 세워놓지 못한 상태로 추진되어 와서 지금 이런 수많은 부작용들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드 배치 문제는 그냥 서두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좀 시간을 갖고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몇 가지의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의 성능과 안보적인 실효성 문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점검을 해내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피해 대책, 외교적인 부작용 대책들을 세워서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는 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중국에 대해서도 당연히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중단을 요구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추진된다면 지금 당장에 우리가 사드 문제로 인한 수많은 갈등이나 경제적 보복으로 인한 피해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아까 윤영관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칙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녀상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이 소녀상 문제는 역사 왜곡이나 식민지 침탈, 전쟁 범죄를 은폐 또는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저는 반대의 이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일이 2차 대전 이후에 철저한 반성을 하면서 유럽 전 지역에 있는 독일의 전쟁 피해의 흔적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국 내에 이러한 전쟁 범죄의 기념비나 이런 전쟁 범죄의 그 원인들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독일이 철저하게 전쟁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는 이것을 재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천명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평화협정을 개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식민지 지대나 그 다음에 전쟁 범죄에 대해서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것의 상징적인 요구가 저는 소녀상에 대한 철거의 요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교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우리가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원칙 하에서 일본과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으면은 우리의 외교가 자꾸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러시아와 역시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를 회복해가는 것, 철도, 에너지, 경제협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간이 벌써 다 됐다는군요. 줄여나가겠습니다. 윤영관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통상 기능의 외교부로의 복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지 국가들에 대한 모든 정보들은 거의 외교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기능이나 재외동포 지원 기능, ODA 사업 등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는 사업들 외교부 기능으로 일정 정도 통일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문제는 그 전에 외교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문제, 국제사회의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외교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론 통일의 중요성 인정하고요. 야당과의 협의체 등도 적극적으로 구성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더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